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 상승세가 꺾이면 어떡하나, 지금 자리가 고점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캔들이 검정색 선인 241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고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241선 부근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금융시장에 큰 변수만 없다면 앞으로 계속 우상향 패턴 유지해주면서 10만에서 11만 달러대로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중장기 상승 신호인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를 볼 수 있고,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이나 고래 투자자들의 지갑을 분석해 봤을 때 중장기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락이 찾아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이때처럼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 위치한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 캔들이 24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 고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고점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높게 가격 상승이 나와주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의 이 우상향 패턴을 깨지 않고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중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물론 장기 투자로 접근할 경우 지금 위치에선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오르더라도 단기적인 가격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해 하시죠?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21선의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21선을 이탈한 뒤 특정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두 가지 패턴 중 하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두 패턴 모두 이탈한다 해도 이전 조정 파동의 지지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홀딩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전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경우엔 이때부턴 다음 조정 파동이 이때의 지지 라인이 아닌 가장 최근에 나온 조정 파동의 지지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서 이런 모습이 나올 경우엔 다음 반등이 가장 최근 조정 파동의 지지 가격을 잘 지켜주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현재 추세는 어떤지 매번 설명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영상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고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와 단기적인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볼 소식은 최근 기관들이 비트코인 상승장에 6주 연속 암호화폐를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만 보면 기관들이 이제 떠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이 아닌 캐나다에 상장된 ETF 상품을 매도한 것이고, 매도 규모를 보게 되면 최근 일주일 동안 1년간 유입된 자금의 약 0.5%만 매도되었고,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1년간 유입된 자금의 약 1% 정도가 매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 물량으로는 기관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ETF 상품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요. 오히려 현물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 고래들은 지난 몇 주간 50달러 이상 매집을 했고, 이 스탁 투 플로우 모델도 빠르면 올해 말 혹은 6개월 내로 10만 달러대 상승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상승 시 예상되는 고점 가격대는 10만에서 11만 달러이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진 홀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관련으로도 질문 주시는데, 뉴스 기사 제목을 보면 바이낸스 한국 서비스 중단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서 의미하는 건 한국인들이 바이낸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인들에게 제공했던 서비스,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P2P, 한국어 번역과 한국에서 공식 텔레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소대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바이낸스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특근법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어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상대로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는 원화 결제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바이낸스가 한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가능했겠지만, 바이낸스는 깔끔한 운영을 위해 한국어 지원 등 원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지 그냥 이대로 놔둘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바이낸스는 더 이상 특근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낸스에 한국의 프로젝트인 클레이가 상장된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인들이 바이낸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경우 이런 한국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문제 등 해외 거래소를 직접 규제하기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막무가내로 해외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건 금융당국의 새로운 발표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미국의 인프라법 관련 내용이죠. 인프라법은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에 1조 2천억 달러, 약 1,400조 원을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거래들의 세금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통해 10년간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과세 대상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28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은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특히 10년간 280억 달러라고 발언한 건 미국 정부도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갖고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소 10년 동안은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힌트를 준 것이죠. 물론 한국의 규제만 보면 암호화폐 투자가 망설여질 수도 있겠지만, 금융시장은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 기억하셔서 10만 달러대의 상승 노려보시길 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힌트까지 준 만큼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멀리 보고 오랜 기간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